네, 예, 정론 일침 선거에 지고 더 세진 아주 이상한 초유의 지도부를 제가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오늘 고성국 칼럼은 그 연장선에서 짧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중동이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은 전형적으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가 잘못됐다. 오만불손하다. 소통 안 하려고 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게 다 비헤이비어, 태도, 애리튜드. 윤석열 대통령의 애리튜드에 대한 지적이에요. 태도. 뭐 요즘 어느 광고에 보니까 뭐 태도를 입는다 그랬었더라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아주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바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바꿔야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겸손해야 된대. 좀 더 몸을 낮춰야 된대. 좀 더 소통적이어야 된대. 좀 더 개방적이어야 된대. 여러분, 제가 40년 정치평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만큼 소탈한 사람 못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만큼 개방적인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전히 더 개방적이어야 되고 더 소탈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된다고 주문하는 거예요. 저는 일제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공격할 때 딱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자들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공격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 야당이든 조중동이든 뭐라 그랬습니까? 레이저 눈빛이 어떻고 이렇게 시작했죠. 레이저 눈빛. 태도입니다. 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씹었어요.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여론에 떠밀려서 사과하러 나왔어요. 진정성이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과했어요. 또 진정성이 없다 그랬어요. 세 번, 네 번 사과를 해도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태도가 불손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라고? 결국은 감옥에 갔어요.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던 바로 그 프레임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저 그렇게 느낍니다. 태도를 바꾼다. 이거 말이에요. 정말 19세기 봉건적인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성리학 때는 임금이 군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임금이 군자가 되면 세상이 다 편안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임금이 공부를 더 하면 된다 그랬고, 가뭄이 지면 거적대기 펴고 임금이 일식 삼찬 먹으면서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임금, 지도자, 통치자, 대통령의 태도를 가지고서 문제를 때리기 시작하면 어떤 통치자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임금도 버텨내기 힘들어요. 이렇게 바뀌어도 여전히 욕을 먹고 저렇게 바꿔도 여전히 욕을 먹어요. 100명이 다 태도가 바뀌었다고 그래도 그중에 한 명이 에이 진정성이 없는데 그러면 진정성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7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바로 그 프레임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넣고 있는 중이다. 저거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하려고 해요. 전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거리가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다. 7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잃었듯이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잃을지도 모른다. 저 영남 카르텔과 조중동의 합작으로 거기에다가 종북 주사파들의 그 악랄하고 사악한 공작으로 또다시 우리가 대통령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 선거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번 선거는 그냥 전략의 실패예요. 그리고 이 실패는 국민의힘의 실패예요. 국민의힘의 실패인데 김기현과 그 일당들은 책임지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어떻게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한테 묻습니까? 이 선거의 패배를 어떻게 임명직 당직자들 몇 명한테만 묻습니까? 그걸로 안 되는 거 이자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표적이 뭐가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이제 표적이 된 거예요. 박근혜 레이저 눈빛 갖고 몇 달간을 공격을 하더니 마침내 김무성이가 선거 이틀 앞두고 도장 들고 튀잖아요.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냐고. 도장 들고 튀는 그 상황을. 김기현이가 도장 들고 튀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갖고 공격을 시작하고 그런데 안 고쳐져. 여전히 오만방자하고 소통이 안 돼. 여전히 자기 측근들만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 나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어 하고 어느 날 김기현이가 도장 들고 튀지 말란 법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건희 회장은 신경영 30주년이라고 그러던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마누라 빼고 다 받고 했어요. 마누라 빼고 다 받고. 그죠? 예. 마누라 빼고 다 받고 했어요. 그 마누라 빼고의 그 마누라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여권에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빼고 다 받고. 이게 지금 우리 자유파가 던져야 될 화두라고. 윤석열 빼고 다 받고. 윤석열은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상수예요.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 국민의 선택이고 역사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빼고 다 바꾸자는 거야. 김기현 따위가 뭐라고. 자유파의 총선 승리에 감히 나서서 뭐 지면 은퇴를 하니만이 이따위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도대체 어느 정치인이 이 자유파의 정책 승리에 무슨 변수나 되는 것처럼 까불고 끼어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고성국 칼럼. 정치를 윤리로 태화시키는 윤석열 태도론 척결하자. 배척하자.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 빼고 다 바꿔라는 처절한 쇄신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김기현이는 김기현 빼고 다 바꾸겠다고 설치고 있다. 본말 전도의 적반하장이다. 이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면 저희 고성국 TV라도 광화문에 나갈 생각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